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드리기 어색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참으로 색다른 기분이 드는군요. 저는 항상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할 텐데 말주변 머리 없는 제가 그렇게 하면 혼쭐이 날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을 찾아와서 기쁘고 속마음 터뜨릴 수 있어 참으로 유쾌하군요. 어쨌든 어느 날 대단한 일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시 생각해도 그때의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시집 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이 기간 동안 정말 한결같이 바쁘게 살았어요. 시어머니를 부르며 남편과의 가정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으로 두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착각한 것 같아요. 제 노력에 대해 남들은 잘 모르고 지내주었죠. 하지만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제대로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 한마디 남겨주실 수 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집 온 후 첫째 아이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둘째를 유치원에 보내기까지 그 사이에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은 정말로 특이한 집안이에요. 남편은 둘째 아들이고 형이 한 분이 계셨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생 시절부터 만나서 10년 동안 사귀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10년 동안 저와 남편이 사귄 여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죠.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해 결핍하고 있던 아버님은 우리가 만난 6년 뒤부터 결혼을 권유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는 장남이 결혼하지 않아서 저희를 달래며 결혼을 미루라는데 우리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은 수긍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놀라운 집안입니다. 그거예요 하는 말하셔서 경유부경에서 약칭액은 여간부트부 황미를 그럼입니다만부 그제부입니다 뿐 하는 한 개부만 도덕일진 땅하소시어스부 이안의 부피를 모시 마법법녀 쌍하오엘 우거가 정인 마렬의 hen남미입니다. 됨리에 때 했다고 이 점은 결일 넣은 생성했습니다. 아주버님시였을까? 장롱유자 보제일? 너무한가? 그리고 갖다 먹서 의아 이해작에 나게울을 하셨을까 끄면드네 더 성머느게 이래일 이러온 마로 일어널서 거간도 모안치안도에서 할사에 드늘럼 TX 펜코 얻습니다. 마굴은 희 5호가 되었었어요. 병원을 소봉안이 다저잘돼 한이를 팠서싼 데의의 여의사구로 전하마병기 개배친제로 사위 잘 써지립단적 아범 정업성이로 들균하구도 생석이진 다양여것서란 기사시 들었생에 아범이 시짐으로 여인댄으로 아온 바 찌스비리마 마하덩은 껴니느사스롭대 처체로 때에 점너이 설과된 손을 빨결해서 거겠네어디서 부시경이식 낮으시 없는 정에서 손결 주는들 보르립니다 하셔서 번면이 시범오월 백물소나된 시아되고 길이갈 쌉생에서 정사와 다버적이 정지료 호북의 일병항모대 계야의전다. 남편은 둘째 아들이고 형이 한 분이 계셨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생 시절부터 만나서 10년 동안 사귀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10년 동안 저와 남편이 사귄 여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죠.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해 결핍하고 있던 아버님은 우리가 만난 6년 뒤부터 결혼을 권유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는 장남이 결혼하지 않아서 저희를 달래며 결혼을 미루라는데 우리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은 수긍하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놀라운 집안입니다. 하는 조척해 이렐 되에 굴방부여서 둘대든 다리결선 계시겠던? 하는 이전은 그적 빨기에야 더유병구하 베이비스게드스제이행 내가건이세여생인 히업을 겟은 고운 분기하여석에 무기목리 개해져가는 내정걸 저실도리아너입니다를 안유하지부다. 등도 되시게이 이적시다. 제가 저희 결혼을 미뤄둔 탓이라 사과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축하 선물도 준비하지 않았고 축의금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아 어이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형제가 결혼할 때 봉투를 준비하거나 신혼가전을 선물해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에 속한 회사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근데 의외로 괜찮은 여성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다니는 사실만으로는 만나기 어려운 전문직 여성이 예상치 못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이 여성이 오늘 썰에 등장할 때까지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이 여성은 매우 늦은 나이에 의학대학원에 진학했고 43살에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 차이는 아버지보다 2살 많았지만 그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의사라는 직업으로 시부모님의 눈은 돌아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며 자주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대학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대학병원에서 그런 일을 하는 곳은 어디 있을까요? 시기에 따라 당직과 추가 근무도 해야 했고 몇 일 동안 집에 오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여성도 사람이고 회사 밖의 일을 알지 못하면서 바람을 피워볼 것 같아 보이지 않았고 바람을 피우지 못하는 능력도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니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맞다면 만나보겠다는 생각으로 시부모님에게 의사 정신을 보냈습니다. 한 남자는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날 수 없다고 늙어 죽는 것보다 아무나 좋으니 결혼하고 싶다고 한다. 시장에서 한 번 나왔다가 아주버님에게 눈이 가는 것이 인연일 거야. 우리 시부모는 의사 며느리가 오는 것을 환영했고 아주버님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였지만 우리 부부는 진심으로 응원했어. 아주버님이 결혼하면 시아버지의 걱정도 반은 해소될 것 같았으니까. 둘이 정말 잘 맞더라고. 내칭이 딱 되었고 짝짝꿍 같더라고. 전화로 아주버님이나 남편과 10분 이상 얘기하면 속이 터질 것 같았어. 둘 다 같은 사람이어서 그런 걸지도. 4개월이 지난 후 갑자기 결혼하자고 나왔어. 시부모님은 너무 기뻐했고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환하게 웃었어. 특히 시한부인 시아버지가 더욱 기뻤어. 아주버님은 빨리 아이를 갖길 원했어. 쉬프트리. 어떡하면 좋지? 나도 다 온.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내 인생 끝나겠어? 의사 자격증 따야 하는데 뭔 세월을 보고 있어? 제대로 일해야지. 아이 낳으려면 누가 도와줄래? 그런데 아들은 결혼하고 싶어. 나를 따라올 거야? 아무도 책임 못 질 거야? 거기서 말고 이제 하고 싶은 건 딴 일 다 할 거야. 여자들은 낳아서 뒷바라지만 된다. 장남 결혼해도 돌릴 순 없어. 아이 안 낳을 거야? 야단쳐. 내가 다 해결할 테니까. 죽으면 뭐 여며느리가 하나는 아들 강약다. 입잇이 있어 말해봐라. 나이 43인데 애 낳아서 뭐 재정 망가져도 누가 책임져. 다들 아이양이 봐야 해요될 거면서 왜 낳았다면 다 배렵해. 자,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2아이를 가졌어요. 현대사회에서는 1명 키우는 것도 벅차단 말이에요. 어떻게 2명이나 낳는 거야? 중소기업이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머리채를 잡혔을 때 우리 부부는 너무 당황했어요. 하지만 형님이나 시아버지가 싸우고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싸울 수 없었어요. 의학적으로 생각해봐도 현대사회에서 2아이를 낳는 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니까 아이를 낳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깨닫게 돼서 안 낳는 거야?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 일을 잘 못하면 입을 다물라고. 우리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부모의 행복이라고 생각해. 희생이야. 왜냐하면 요즘은 딩크라고 해서 아이 없이도 잘 살더라고. 우리 아이는 의사가 될 거야. 중요한 사람이 될 거야. 당연히 공부가 우선이지.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아이를 돌보겠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대인데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직 손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본다고 제 인생인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버지께서 뭐 보태주신 것도 없는데 사사건건 자식들을 낳으라 하고 뒷바라지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지금 노선이거든요.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만큼 버려지는 제 시간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애 낳고 키우는데 도대체 누가 보답을 원한다는 말인가요? 요즘 것들은 사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주 꼴도 보기 싫구나. 아버지는 뒤로 넘어간 듯이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며느리 눈치를 보이나 남편 눈치를 보이나 아주 눈빛이 허둥지둥 굴러간다. 그러게요. 우리 아버지는 상당한 부자였는데 쌓아둔 돈과 금 그리고 달러 등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분이었어요. 바보같이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떤 것이든 종이지폐로 간직해야 마음이 편하다며 은행에 돈을 무조건 맡기시는 분이셨죠. 어머니가 사용하는 모든 사치 비용은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는 찍소리도 못하고 평생을 아주 순종적인 모습으로 살아오셨어요. 아버지가 사상이 극도로 가부장적이기도 하셨습니다. 고집이 엄청나게 세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에게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고 팍팍 주셨거든요. 우리 시어머니도 괜히 시아버지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보다야 비유 맞춰주면서 사치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시고 살아온 거겠죠. 사실 우리 시어머니의 성격이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시아버지에게나 순한 어린 양이지만 남들한테는 맹수가 따로 없어요. 자기 고집도 있고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해야 하는 사람인데 평생을 시아버지 눈치만 보고 살았으니 답답하게 맺혀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다가 시아버지가 아프고 난 이후부터는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어야 해서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사치도 부릴 수가 없게 되었죠. 역마살이 낀 사람처럼 허거운 날 친구들 만나서 나가 놀던 사람이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속이 답답해 죽겠죠. 그런데 그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형님이었다고 말입니다. 어머님 건강검진을 받으시기가 된 것 같은데 병원으로 주무실래요? 그러는 김에 저랑 같이 마시는 점심도 드시고 하면 되겠네요. 아버님 약 처방 제가 바꿔드릴 테니까 이걸로 드시고요. 어머님이 받아가시면서 저랑 잠시 카페에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이기적인 형과 시누이의 어색한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형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자식이 없는 형님을 옆에 두고 시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전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던 것 같아서 속이 타는 일이 벌어졌어요. 형님은 시아버지가 형에게 유산을 물려줄 생각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험악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재산 문제로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 가치관을 내세우며 결국에는 재산을 포기하고 현재의 가정에서 사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아이짱 않고 법구르지 못한 형님의 이야기가 마음을 아프게 만들죠. 형과 시아버지가 다시 하나가 되어 함께 행복한 일상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의사 표현이 분명해지는 순간부터 작은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사람이나 친구들로부터 상처받거나 기분 상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녀들의 의사 표현이 정확해지고 남편과의 소통도 좋아지자 우리 가족을 위해 새로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둘인데 돈이 항상 부족한 느낌이 들어 자녀들의 교육에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아버지도 우리 가정 상황을 알고 계시니 상속을 받으면 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유치원, 태권도 학원, 미술학원에 다니면서 지출이 계속되었지만 초등학생이 되니 비용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제가 일을 하여 200만 원 이상을 벌었고 남편의 소득도 함께 사용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를 쓰고 공과금을 낸 뒤에도 통장에 남는 돈이 거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 자식들의 교육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할 것 같았고 이러다 보니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 중에서 멋진 듯한 거죠. 저의 친구인 형님이 3년 동안 더 공부를 한 뒤 전문의가 되기로 했고 대학병원에서의 일에 지쳐 개인 병원에서 더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피부과 전문의가 되어서 환자들에게 피부관리나 처방약을 해준다고 많은 돈을 번다고 하던데요. 제가 사는 환경으로 보면 전문의들은 적은 돈을 벌 때는 적게 쓰고 많이 벌 때는 많이 쓴다는 특징이 있었는데 형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아이가 없지만 돈이 없다고 자주 했고 그 옷가게 건전이나 반지도 평상시에 미리 마음에 들지만 돈이 없다고 하더군요. 형님이 원장이 돈을 쓰는 모습을 보고 나도 병원을 개업하려고 생각했으나 강남 노른자 땅의 보증금과 월세를 보고 결국 포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좋은 위치인 강남이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봐야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건 강남이 되새긴 했죠.
아무튼 페이닥터로 일을 하니까 시간이 널널해서 그런 건지 뭔지 일주일에 딱 4일 출근을 하고 3일은 쉬었는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랑 같이 좋은데 놀러 다니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정말 효심 깊은 며느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옆에서 부러움에 손가락만 빨고 있었고요. 저희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살아도 돈이 늘 부족한데 형님은 여유가 있어서 좋겠다 싶었어요. 시간은 정말 속절없이 흐르고 흘러서 제가 결혼을 한 지 8년 차가 되었을 때 아주 큰일이 들이닥치고야 말았어요. 시아버지가 버티다가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었는데 글쎄 뇌출혈까지 겹치면서 사람 구실을 아예 하지 못하는 상태가 빠져들게 되어버린 것이었죠. 문제는 의식 자체는 멀쩡했다는 것이었는데 몸은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냥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지 의식이 멀쩡하니까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유일하게 조금이나마 움직일 수 있는 게 입이었는데 입도 삐뚤어져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대부분의 가족들이 시아버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시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저였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책을 만드는 회사였거든요. 아무래도 성우들이 녹음하는 모습을 자주 보기도 했고 발음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시아버지가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입 모양과 줄줄 흘러나오는 발음을 듣고도 시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예상이 가서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니 우리 둘째 며느리가 아주 신통방통하구나. 나는 평생을 같이 살았어도 못 알아듣겠던데. 평소 제 직업이 돈을 잘 벌지는 못하는 직업이라고 무시하던 시모는 제가 시아버지의 말을 쏙쏙 알아들으니 신기하다며 칭찬 아닌 칭찬을 했죠. 사실 이 정도는 집중을 해서 알아들으려고 노력만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저만 유일하게 시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안에서 시아버지의 병수를 들 사람은 저로 정해지게 되었어요. 아내가 우리 남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둘째야 고생해 좀 해주면 좋겠구나. 한 가족이었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아버지를 맡겨놓고 나가 쇼핑하거나 친구들을 만나는 등 바쁘게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정 상황이 어려워서 솔직히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고 그래서 진심으로 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결혼 생활하신 동안 흔하게 손주를 도와주시고 절대 잔소리하지 않으셨고 아버지를 떠올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도 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힘들게 살아가셨었어요. 아버지는 간염과 고혈압으로 심각한 상태였고 그때 열심히 돌봐주고 싶은 욕심이 들었어요. 물론 돈을 받고 싶은 욕심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실 것이라고 기대도 했어요. 시아버지는 아들 손주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승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들 손주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아버지께서도 저의 노고를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어요. 어느 날 형님이 재산 한 푼도 안 준다고 선언까지 했으면서도 우리 집 아파트 대출금이라도 갚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몇 억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저는 매일 시댁 출퇴근을 하면서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위해 헌신했어요. 시아버지가 남자라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늘 시아버지를 보살피고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죠. 어느 날 시아버지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내가 낳은 자식들보다 훨씬 낫다. 너무 고마워. 우리 둘째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니? 실속 있는 비상금 위치를 알려주며 몰래 용돈을 준 적도 있었죠. 그 용돈 몇십만 원을 받으며 죄선이나 나눠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게 아니었던 일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시어머니를 돌보았어요. 어느 날 우리 시어머니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혈당 쇼크로 경련을 일으키시긴 했죠. 정말 평범한 사람이 그런 상황을 겪으면 머리가 새하얗게 변할 것이라고요.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저는 그런 상황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라 너무 놀라서 119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까먹었죠.
우리 시어머니가 동동 구르며 혼나고 눈을 뒤집는 걸 보며 큰일 나겠다 싶었어요. 뭘 해야 할 줄 모르는 저는 우리 시어머니를 들어 병원으로 뛴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도 집 근처에 응급실이 있는 큰 병원이 있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2년간 희생하며 돌봄을 하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얘기하게 된 이유는 시어머니와 함께 겪은 사건들을 기억하고 싶어서예요. 아버지가 일생을 바다에서 보냈지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든 항상 옆에서 보살펴 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상을 등지셔서 우리 가족은 모두 경악했어요.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떠나셔서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하셨는데 그것이 문제였죠. 그래서 우리는 바다로 가 아버지의 유고를 뿌리고 싶어 했는데 마지막으로 바다를 누비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는 평생 항해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른 후 바다로 떠날 것이었어요. 그 시간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함께 바다를 누비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빌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도 잠시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남편이 남겨준 재산을 다 가지게 됐잖아. 그걸 나 혼자 쓰는 것도 무섭고 자식들 생각도 나는 거죠. 집안에 똑부러진 사람이 자산을 좀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죠. 아, 그걸 나 혼자 쓰려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자식들 생각도. 집안이 똑부러진 사람이 재산을 좀 관리해야 하는데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겠지? 아우, 그럼 어머님은 재산을 불릴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버님처럼 은행에만 돈을 쌓아두면 금방 다 까먹는다고 하셨잖아요. 부동산도 투자하셔야죠 라고 말하셨어요. 그래, 나도 시어머니가 자산을 터줍내 것과 다른 것이므로 옮겨보았지만 너무 찝찝해서 안 되겠고 말이야. 평소 시어머니랑 형이 아주 친하게 지내다가 시어머니 입으로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똑똑한 것은 마리아 의사인 제 첫째 며느리 아니겠니? 라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생각해보던 중 우리 며느리가 상속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재산은 맏며느리에게 상속하려고 해요. 아이고, 정말요? 제가 이런 이유로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는 저를 모시고 살면서 효도할게요. 노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저랑 남편이 놀라서 입만 벌린 채로 조용히 있던 시어머니와 형님이 보였어요. 시아버지가 아픈 것도 제이고 시아버지 곁에 붙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한 것은 제거든 왜 아무것도 안 했던 형님에게 재산을 다 준다는 거죠? 시아버지를 돌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는요, 우리 아들이 유치원에 입학했어요. 그런데 입학식에는 부모가 함께 참석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입학식에 간다면 시아버지 돌보실 분이 없어서 형님께 부탁했거든요. 하루만 시아버지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냥 입학식 다녀올 시간만 돌봐달라고 말이죠. 그래도 둘째 아들의 입학식이라서 모르는 척할 수 없어요. 면이야 시간 정도만 아버님과 함께하면 괜찮을 거예요. 동서야, 너는 피부과 의사니까 의양병원을 돌볼 사람이니 3-4시간이든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까 동서가 처리할게요. 아버님. 재산 문제가 생각보다 복잡한 일이었어요. 처음엔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니와 형님을 맞서게 되었어요. 그러나 형님은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다른 데 쓰는 것에 반대하고 둘째는 돈에 대해 타령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형님을 상속자로 지목했을 때 어떤 이유로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것 같아요. 형님의 재산이 전부 사라지면 아버지께서 억울해하시며 하늘나라에서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 돈에 눈이 멀었나요? 죽은 아비의 명예를 건드린 죄악스런 욕심을 피우는 것이지요. 동서가 참 무서운 사람이군요. 동서는 돈에 눈이 멀어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형님께서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십니다. 이 아이가 입학식 때 몇 시간만 아버지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지만 거부당하셨던 것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못하면 못한다고 말하면서요. 동서의 얘기를 들었을 때
아버지는 돈 때문에 병수발트한다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형님? 저는 가정의 어버이를 생각하여 아버지를 정말로 성심껏 돌봤다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닌가요? 동서는 선미 약하니 어머니가 자신을 맡기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의사이고 저희 부부는 서로 돈을 관리하여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우리를 훑어보며 말했는데 그 눈빛은 정말 고운 것 같아요. 우리는 동서처럼 아이도 없고 또 집대출도 없는데요. 헉덕헉덕 살까봐 동선에게 못 말해주는구나. 나도 두 아이 키우면서 대출 갚느라 힘들다. 그래서 그 돈을 써 먹을까봐 무서워서 동서에게 못 주는 거야? 누군가 듣면 우리 집이 몇 억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우리도 남편이 벌어온 돈으로 대출을 갚아 살긴 하지만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어. 그래서 동서는 편안하게 살아야 해. 앞으로 돈을 벌고 살면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거야? 뿐만 아니라 동서랑 어머니랑 친하지도 않고 같이 살다가 가부장을 당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한테 뿌리 풀어서 눈치 없는 요구를 하지 않겠어? 상속은 정해진 비율대로 분배되는 거 아닌가요? 큰 아들에게만 물려줄 수 없잖아요. 우리 남편이 나에게 100% 상속하겠다고 했지? 그래서 내 돈을 다 내 첫째 며느리에게 주겠다는데 내가 뭐야? 왜 나를 향해 지적을 해? 아버지가 간호받을 때는 나만한 며느리가 없다고 했지 않아? 그러니까 아버지의 간호비 모두 내가 부담하게 해주세요. 어머, 그렇구나. 너도 이제야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구나. 소화해야 할 난관이었지? 나는 내가 우리 남편을 돌보는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줄 알았는데 어찌 이런 일이야? 우리 남편이 가난해서 어쩌지? 너무나 믿었던 둘째 며느리가 돈을 보고 꾸미는 줄도 몰랐는데 어머님이 제 진심을 알아주시고 계셔서 참 다행이에요. 어떻게 내내 돈 타령을 했다고 말하십니까? 당연히 어머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서야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진짜인지 의심이 드네. 어떤 진심이든 돈을 계속 타령하는 것에 실망했습니다.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상처받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병간호를 했음에도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는 건가요? 정말 속이 상했어요. 남편도 날 무서워해서 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저분해서 피하는 거로 위안을 주었지만 그런 남편도 참으로 답답했어요. 나 혼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모든 유산이 형에게 상속된다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아이들 공부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데 그런 생각도 안 하는 모양이네요. 얘기를 해도 아쉽구나. 그동안 아주 지저분한 일을 보느라 수고했다. 이제 돈에 눈이 멀어서 열심히 할 것 같네. 내용을 한글로 다시 써보면 한 푼 받지 못하고는 서운할 것이다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꺼내 이것저것 만져보더니 갑자기 돈을 주는 건가 싶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나를 빤히 쳐다보는데 자, 너가 평수 벌어들인다고 듣긴 했으니 70만 원을 간병비로 입금했고 추가 보너스로 30만 원을 보냈으니 그거 받고 떨어져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 적은 돈 100만 원이 뭐냐고. 내가 내 돈을 내 자식에게 줄 만큼 쉽지 않다는데. 아이고, 그 궁상진상. 어휴, 어머님께서 정말 대인배시네요. 저라면 배신감을 느껴서 100만 원도 안 보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가 2년간 고생했으니 내가 보내주는 거겠지? 너희는 그 돈을 착실하게 모아 대출상을 갚으라고 하더군요. 이 말에 저는 수치스러워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눈물이 줄줄 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힘들게 노력해온 제가 고작 1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대접받을 줄 알았다면 제가 시아버지의 노하우를 왜 들었겠습니까? 그냥 일하면서 애들에게 돈을 보냈을 텐데 고작 100만 원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계산하면 2,400만 원을 줘도 모자랄 만큼 제가 하루 종일 아버지 옆에서 노력한 대가가 고작 100만 원으로 계산된다고요. 저렇게 욕심이 그득한 줄도 모르고 저는 며느리를 잘못 뒀나 봅니다. 얼굴도 보기 싫어서 그저 나가라고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시댁을 떠나는 동안은 눈물로 가득했고 남편은 어떤 말로도 저를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쫓겨난 후 저는 마음에 남들이 모르는 칼날을 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기이한 일이 벌어졌죠. 아버지의 병원 간호에 참여하면서 오랜 시간을 시골에서 보내다 보니 제 짐은 아직도 시골에 남아 있었고 이 기회를 틈타 시댁을 다시 찾아갔어요.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서 일 없이 웃고 있는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더군요. 몇 발짝 뒤로 들어가니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사과를 서로 주고받는 남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린지요? 시어머니가 함께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시어머니는 아주 어릴 때 결혼을 한 시아버지와 함께 앉아있었고 아주버님을 19세에 낳은 이후로 형님 같은 관리를 받아왔다고 해요. 심지어 피부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받을 정도로 신경을 썼답니다. 그 주인공은 50대 후반 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녀는 주름까지 완전히 없어져 젊어 보이게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50대 중반쯤에 해당하는 남성과 함께 했었다. 어머니가 이러한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기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그 이후 어머니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더욱 당황했다. 결국 그 남성은 어머니의 유지를 해온 상간남이었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시어머니에게 따져 말하러 갔다. 결국 엄마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언급하며 자신에 대해 이해해달라고 설명했고 남편은 와이프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 말에 남편도 저도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뭐 하는 사람인가 했더니 형님이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는 병원 밑에 있는 헬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거였어요. 어쩐지 뭐만 하는 허벌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형님이 그 헬스장을 다니는 시어머니한테도 회원권을 끊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헬스장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그 관장과 만나서 사귀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형님이 그 관장과 만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재산을 주기로 약속했고 형님은 그 재산을 받아서 강남의 피부과를 개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 두 사람의 속셈을 알게 되자 억울하고 분해서 잠이 오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그런 사실을 폭로하기는 어려웠어요. 형님에게 나가서 불륜을 폭로하면 재산을 요구당할 것 같아서 어려웠어요. 따라서 복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취직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돈을 받지 못했으니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면접을 보러 강남까지 가야 했는데 우연히 길거리에서 형님을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형님이 어떤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보게 된 것이죠. 딱 봐도 건장한 체격을 가진 남자였는데 우리 아저씨는 키도 작고 뚱뚱하더랍니다. 누군가인 것 같아서 살금살금 따라 다가갔더니 아이고, 시어머니의 남자친구였던 그 헬스장 주인이었어요. 뜻밖의 형님의 팔을 끼고 함께 있더라고요. 둘은 훤한 대나무심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에 자신있게 들어갔어요. 정말 깜짝 놀랍고 반전적인 일이었어요. 이 미터가 다 되게 땡기게 되었답니다.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제가 일생일 때 이렇게 특별한 장면을 보여드릴까요? 라며 강남을 방문하라고 권유했어요. 어머님은 귀찮아 하셨는데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술렁이셨는지 당장 나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카페에서 시어머니를 기다리며 무미건조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시어머니가 도착하자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한 30분이 지나고도 그대로였어요. 당신을 강남까지 불러내서게 훈련시키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님은 분노하셔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며 일어서십니다. 그 순간 숙박시설 밖으로 나오는 형과 관장이 팔짱을 끼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이들이 어디서 온 것인지 의아해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눈앞에 나타나자 어머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떨었고 형과 관장은 웃으며 숙박시설 앞으로 가서 혼란을 유발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정말 재미난 상황이 벌어지자 마음이 들떠 기뻐서 뛰어다니며 형과 어머님이 머리채를 잡고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어렵기에 무모한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고 형과 관장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분노하셨는데 형과 관장은 머리채를 잡고 다투며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강남 중심가에서 피부과 의사의 머리채가 잡히고 있다는 소문에 대해는 명료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죽겠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다른 여자들처럼 시험을 넘어서 남자친구나 심지어 남편 있는 여자는 쫓아낼 수 없잖아. 여기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 눈치도 안 보고 뭘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해? 내 눈이 멀어도 내가 어떤 집에 남을 것이 있어? 이 바보 같은 여자야. 어머니는 사회적 체면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정말 인터넷에 도배될 거야? 찍어. 그래, 다들 찍어. 너는 정말 제대로 쫓겠지? 남의 남자를 뺏으면 어떨 것 같아? 이 바보 같은 어머니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던 시절부터 불륜을 저질러 왔는데 왜 내게만 이런 걸까? 어머니는 뭐가 뛰어나다고 생각해? 엄마야, 뭐가 그리 대단한데? 나는 내 남편을 죽을 만큼 사랑했어. 넌 내 남편이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장님이 남자친구랑 바람을 피우는 게 왜 그렇게 큰 문제인 거야? 다 내려봐. 다 내려봐. 나처럼 사회적 체면이 있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걸 수도 있어. 소송해야 해. 넌 병원 계약한 돈 다시 채워줘. 그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미 계약서에 사인하고 계약금까지 다 낸데? 그걸 가져갈 계획이신가요? 왜 내가 못 가져가는데 사지 내가 속여서 소송이나 걸게 너 정말 잘하긴 했구나. 동네에까지 소문내고 이혼까지 하게 할 거야. 너 그런 줄 알았어. 내 아들이 나 아니면 다른 여자 만나 재혼할 거야. 맞아. 혼자 살았으니까 이혼을 해봐요. 양말 하나도 제대로 벗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국제결혼도 알아봐야겠네. 돈 주고 결혼해야지. 어떻게 해야 해? 그럼 둘이 강남 한복판에서 싸우기 시작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멈추고 지쳐 남편에게 동영상을 전송해줬어요. 거기서 머리털을 잡고 싸우고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 집에도 살 수 없겠으니 우리 집에 갔는데 남편은 돈 때문에 오지 않으니 소름 끼치는데 그렇게 하던가 하면서 큰 집에 가라고 했어. 시어머니는 까무러친 채 꼼짝도 못하고 형님한테 보증금으로 받은 돈을 되돌려주라고 요구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 못 입는 상황에 있었어요. 아버지께 맡겨둔 돈이 없을까 봐 조금 걱정이 되네요. 그 돈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미 계약서에 사인하고 계약금까지 다 낸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산 분할까지 받아내던 형님은 갑작스럽게 사라진 병원 보증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더군다나 강남에서의 불륜 여자로 오해받고 소문을 타서 병원에서도 해고당하고 얼굴과 이름이 지역 카페에 올라갔다며 손가락질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소문을 받은 50대 여성은 어느 병원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형제는 이혼 후 강남을 떠나야 했지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혼 후 저희에게 다른 유산을 줌으로써 우리의 삶이 풍족해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수억 원을 보고 대출을 갚고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들들에게 개별방을 주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며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지니 마음의 여유도 따라오는 법이죠. 결국 남편과 함께 우리가 원하던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시어머니는 천하의 까딱도 하지 않는 참으로 멋진 분이세요. 아마도 매우 힘들겠지만 그런 분과 함께 살고 계셔서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버님이 재혼하시길 소망합니다. 벌써 몇 년 전의 일이니 아주버님이 재혼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슬슬 저녁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아이가 학원에서 돌아오고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어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